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약사 황진실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약 없이 100개가 넘는 만성병을 한 개의 처방으로 고친다. 이런 처방은 아직까지 외국에서도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이러한 만성병들, 고혈압, 당뇨, 간경변증, 강직성 치중 등과 같은 일부 암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병들의 원인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 원인이 하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100가지가 넘는 만성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저는 1978년에 연구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에도 의학계에서 이러한 만성병들의 원인이 하나다, 공통적인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고 이들 100개가 넘는 만성병을 가리켜서 생활습관병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 명명한 시기가 미국에는 1990년 초, 일본에서는 1996년,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내과학회에서 2003년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제목에서 언급한 대로 답이 나오죠.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가 100여 개 되는 만성병의 원인이니까 잘못된 생활 습관 고치는 처방 하나면 100여 개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데 원인을 고치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발병 초기부터 원인만 고치면 재발되지 않음으로써 약을 쉽게 끊을 수가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점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장점부터 알아야 됩니다. 약이 가지고 있는 첫째 단점은 약은 환자에게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 즉 병 원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은 병을 고치는 치료 주체가 아닙니다. 세계 백과사전에 보면은 약은 인체자연 치료의 보조물이지 그 자체가 치료나 질병 극복의 주체가 아니라고 엄연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장점 두 가지는 우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본인 스스로 고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치료 주체인 인체자연 치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하된 인체자연 치료를 높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장점인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한편으로는 궁금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의학 박사들이 있는데 일개 약사가 이런 100가지 넘는 만성병의 원인을 빨리 찾아냈다. 1978년대에 찾았는데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알았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의학 지식은 부족해도 저는 어떠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70년대, 아니 60년 중반부터 그런 사고로 살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경험적 이론에 의해서 생각의 세계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아이디어나 방안이나 이런 모든 해결책을 끌어내줍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로부터 끌어당겨서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씨앗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의 3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평소에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론으로 정립을 1980년도에 했습니다. 이래서 생각의 3법칙을 이용하면은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 달성하는데 노력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처방을 우선 간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과 강직성 척추염 같은 자가 면역을 전문으로 고치는 선생님, 그리고 암 치료를 전담하시는 선생님들이 먼저 이 내용을 아셔야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전색을 권해드린 겁니다. 왜냐? 원인을 고침을 해서 내 몸의 인체 자연 치유력이 높아지면은 재발되지 않고 빨리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쪽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제가 먼저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방을 실제 40년 동안 임상에 이용해서 얻은 효과를 두 번에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982년 간경변증으로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 30살 이씨입니다. 제 고향 후배입니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어서 퇴원 명령을 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퇴원할 때 병원으로부터 이제 나가거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자기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고칠 수 없었던 이 후배를 약 한 알 쓰지 않고 고쳤는데 40년 동안 건강하게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간경변증을 약을 쓰지 않고 40년 동안 재발되지 않게 하는 처방이 외국 논문에 실렸다는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판정이 난 환자 같으면 어떻게 하게 될 거예요? 그 환자들 중에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은 부산에서 고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가자. 서울이나, 아주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고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어쩐지 더 좋은 약, 비싸도 더 좋은 약이 있을 것 같고, 시설이나 진단시설도 더 우수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단언하건대 그 병원 치료가 전적으로 약물에 의존한다면 결코 완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 이식이나 이런 경우는 예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은 약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점을 모르게 되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간경변증의 원인은 그동안에 동생이 잘못해왔던 생활습관 5가지 요소 때문에 왔는데, 그 원인을 자기 자신이 고치지 않고 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낫지 않았다. 결국은 그 책임은 누구냐? 원인 안 고친 나에게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주 좋은 약으로서 치료를 했는데 그 약들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내 몸의 치유력이 자꾸 바닥이 나버린다. 내 몸의 치유력이 바닥이 나면 그 약들이 몸에서 양리작용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를 못 나게 된 것이다. 그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것을 알고 고쳐야 한다고 제가 타일렀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기를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겼죠.
원인 고치는 실천만 한다면은 당장 오늘부터 몸은 좋아지는, 개선하는 쪽으로 변화가 올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책 141쪽에 있는 내용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살 먹는 청년이 몇 달 전부터 무릎을 펴고 바로 서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를 한 청년인데, 그래서 마산에 있는 종합병원 두 곳에서 2달 반 입원 치료를 했는데 전혀 무릎이 펴지지 않자 대학병원에 가려고 퇴원했을 때 그 부모님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무릎을 펼 수가 없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느냐? 병명은 강직성 척추염으로 나왔다.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고쳐봤느냐? 고쳐본 적은 없지만은 고치는 방법을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게 해도 애를 때려보시오. 그에게 원인 5가지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불과 28일 만에 그는 씩씩하게 걸어서 약국에 온 것입니다. 물론 정상을 다스리는 약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23년이 지난 지금 재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강경변증 후배에게 혹시 대학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을 이거 원인 고친다고 해서 낫을 수 있을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는 밝고 긍정적인 생각, 믿음을 가져야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다르지만 그에게 안수 기도회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그는 나았고 40년 동안 건강하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방을 공유하고 싶어서 재작년에 그 경험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독자분들께서는 내용을 읽어보시기 전에 저자가 누구냐, 학력이 어떠냐, 경력이 어떠냐를 먼저 따집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원광대 출신이고 시골 약사가 쓴 책이니까 읽을 것도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외면할지 몰라도 간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 항암치료를 전문하는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까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대 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약 없이 만성병을 간경변증 등을 고쳤다고 제가 광고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서울에서 개인 의원을 하는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의사가 약사에게 모르는 걸 묻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지만은 약 없이 병 고치는 5가지 원인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꼭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노라. 그래서 30분 동안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더니 수면과 생각 부분이 자기가 몰랐던 부분, 이 2가지가 병을 고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기의 성함과 개인 의원 위치까지 제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비록 제가 약사이지만은 약사한테도 무언가 배울 게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남의 경험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 내가 모르는 지식,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간경변증이나 강직성 척추염이나 일부 암, 또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본인이 그 병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가 묻고 싶고, 또 원인을 알고 계시다면은 지금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원인 고치는 실천을 내가 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원인을 모르거나
원인 고치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잠깐 치료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고치고 약만 쓸 경우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재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꼭 만성병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병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인 안 고치고 나을 병이 없고 원인 고쳐서 낫지 않을 병이 없다. 이 말은 상식임과 동시에 과학입니다. 제가 여기서 책에는 쓰지 않은 내용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3년으로 돌아갑니다. 40대 초부인입니다. 최 씨인데 경남 고성에 계시는 분인데 위궤양을 고치려고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넉 달을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는 정성을 들여서 고치려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병을 못 고쳤다는 건 뭐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그 병원에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알고 항생제를 써서 2달 만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80을 넘겨서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병 원인으로는 우리 몸의 장기나 조직의 기능적인 이상이나 기질적 이상, 기생충, 균, 요 4가지였는데 제가 약국 개설한 한 2년 후 약으로 써보니까 기질적인 문제나 기능적 문제, 기생충에 의한 위궤양은 참 잘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못 고쳤다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균에 문제가 있구나. 그 환자의 원인은 균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짐작을 했는데 마침 병원에서는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 당시에 위 내부에는 강한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어떠한 세균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의학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정설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균이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균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하는 것을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저로서는 균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답은 균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써서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고침으로써 위장 내에 균이 서식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호주 의사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한 5년 뒤에 1978년에 위 내부에서 균을 발견했습니다. 박테리아를.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한 공로로 2005년도에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팀도 위 내부에 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료 의사들한테 위 내부에 균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의사들이 세상에 의학 정설을 부정하는 형편없는 의사라고 조롱을 하더랍니다. 그분들은 결국 연구가 끝날 때까지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위 내부에 균이 서식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으니까 발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사의 경험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비난이 쏟아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본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암의 경우에는 3분의 2가 유전자 돌연 변이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암 환자들에게는 항암 치료를 하든지 어쨌든 약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약의 효과가 더 빠르고 잘 나게 하려면 인체 자연 치유를 되살려야 합니다. 책 68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기 난소암 환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이 돼서
인체 자연 치료를 높이면은 항암 치료를 빨리 끝낼 수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6차 항암 치료서 끝냈고 같은 병실에 있던 나머지 9분은 12차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